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에 좀 착오가 여러 번 있었네요. 앞서서 영상이 남아있나? 네. 자, 오늘 원래 수요일 넥스트레이드 방송을 하는 날인데, 영상을 올려드리는 날인데, 오늘은 넥스트레이드 말고 단기 매매 실전 기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적이라기보다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변동성이 큰 만큼 원래 기본적으로 종목이 움직이는 데는 뉴스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맹목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겐 지금 당장의 뉴스가 필요 없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해석할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뉴스, 이슈이냐 아니면 단발적인 이슈이냐,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단발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질병 관련된 이슈, 질병 관련된 뉴스들인데, 질병 관련 뉴스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잖아요.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줘야 되냐면, 물론 뉴스 자체만을 보고 분석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단발적인 거예요. 호실적이다? 이번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다음 실적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PR 같은 경우가 오늘 호실적으로 올라갔는데, APR은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고 그 뒤로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실적이 아니라 다음 실적인데, APR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실적도 더 커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 높여줍니다. 그래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안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다음 분기 실적이 정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상승하다가 어닝 서프라이즈 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10억 달러의 그 영업이익 매출을 올렸어. 10억 달러에. 그러면 다음 분기에는 12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11억 달러 정도로 발표를 해요. 시장에서는 12억 달러를 컨센으로 잡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11억 달러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구나.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약간 이 평가기관들이 삐져서 매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측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괜한 기대감을 심어줬다가 그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때 주가는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거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일단 실적 발표 호실적을 내놓고, 그때 당시에 실적 발표 당시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내놓으면서 오히려 너무 과도한 주가 상승을 막고 하락으로 눌러주면서 다음 분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단발적인 이슈로 보셔야 돼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실적이라는 것은 지금의 성적표인데 다음 성적도 이렇게 좋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거든. 이것도 이제 구분을 잘해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APR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도 계속 사측에서 더 높게 부르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화오션의 경우에 보면은 한화오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때, 항상 무슨 모습을 보였냐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를 한 뒤에 증권사에서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이지만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수익성이 끝났다라는 보고서를 내요. 그러면서 항상 주가가 상승을 보이다가 눌림이 나오고, 상승을 보이다가 눌림이 나오고를 계속 반복했는데, 그 다음 실적을 오히려 좋게 만들어주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시장 예상치 이상의 실적을 발표를 해주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도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호실적이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어느 때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증권사든 사측에서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내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보통 순서는 이래요. 호실적을 내놓고 그 호실적 다음에 시장에서는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더 높게 예상을 하지만 사측에서는 좀 낮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내려가는 그 구간이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매도를 해주시면서 얘네가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실적주들 이 뉴스를 해석할 때 이 호재와 악재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호실적이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만 대부분의 호실적은 시장에서 예상을 미리 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상태라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걸 미리 나도 호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매수했다라면 다르죠. 그러면 이제 호실적이 나왔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때가 언제냐면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나와서 주가가 빠질 때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뉴스를 보실 때 호재와 악재를 적용할 때 어떤 걸 먼저 보셔야 되냐면 호재가 나왔을 때 가격적인 위치, 그러니까 호재나 악재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악재가 나오면 이제 도망가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악재가 나왔어. 근데 그 악재가 나온 위치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던 구간이면 그 악재가 나오면서 오히려 악재 소멸 인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요.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던 상황이야. 그러면 호재가 재료가 역시 소멸됐다라는 인식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재가 나온 상태가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태라면 악재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매수를 해줘야 되는 때가 되겠고요. 호재가 나올 때는 고가권에서 호재가 나왔을 당시에는 재료 소멸 인식이 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료를 보실 때 해석을 할 때 이 주가의 위치와 높낮이를 생각하고 시장 환경 상황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가격대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악재든 호재든 발생을 했을 때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 관점으로 오지 마시고 또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얘를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 고가권에서의 호재는 절대 추가 상승을 불러올 수 없다라는 것. 물론 추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요. 지금의 호재보다 더 큰 호재를 그 시장에서 또 그 기업에서 예고를 해줄 때에는 더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부분 그 호재가 나왔을 때는 재료가 소멸된다라는 인식 요거 체크하시면서 실적 발표가 특히 나올 때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매도 관점, 그리고 오히려 실적 악화가 나왔을 때 종목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타이밍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해드리려던 강의가 요거보다 좀 더 디테일한 강의였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뉴스 주가 반영에서 호재와 악재에 대한 반영 요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